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텍사스주가 위기입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가 수백만 달러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이제 텍사스주가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거든요. 몇 년 전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도 간신히 승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이제 93세인데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여전히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뭐 좋은 게 아니죠. 조지 소로스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건. 만약에 이제 텍사스가 넘어가잖아요. 텍사스가 이제 파란색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텍사스로 많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계속 많이 찍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에서 그런 빌보드도 있었죠. 너의 정치 성향은 가져오지 말라고 올 때 뭐 우스개로 뭐 우스개지만 진담이죠, 진담. 예, 농담이 아니라 그건 진담이죠. 근데 지금 텍사스주가 지난번에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겼고 이번에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대요. 테드 크루즈가. 그때 왜냐면은 베토 오로크한테 후원금에서 상대가 안 됐어요. 테드 크루즈가.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겼는데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 테드 크루즈가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벌써. 그리고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텍사스주를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텍사스주의 불체자들도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텍사스 이미그런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undocumented라는 표현도 안 합니다. 서류 미비자라는 표현도 안 하고 illegal immigrant, 뭐 illegal alien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immigrant라고 그래요. 이민자.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그러면은 저희들 같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거나 이민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들하고 마치 한통속인 것 똑같이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이렇게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는 사람 많고 심지어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도 속는 분이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미국 넘어오는 사람들이 미국 피를 더럽힐 수 있다고 한 거는 그건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MS-13 같은 깽단, 불체자 깽단들도 들어오고 마약 밀매범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성폭행범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사체를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국경지대에서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잘 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1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텍사스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게 810만 명인데 바이든 정부에만 8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에 있는 37개 주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37개 주보다 많은 인구예요. 810만 명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체자가 도대체 몇만 명인지도 몰라요. 앤 컬터 2015년에 책을 냈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트럼프가 출마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앤 컬터가 이제 안티 트럼프이긴 하지만 앤 컬터 책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경이 뻥 뚫려 있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1,800만에서 3,400만까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근 1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거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미국을 망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이제 그 Asian American Freedom Pack에서 이제 메인 스피커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 한 20분 연설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도 넣었고 예,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제 연설이 제일 좋았다고도 했는데 뭐 거기 참석자들이 다 너무 연설을 잘했어요. 예. 스피커들이 굉장히 그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벌써 이제 타주에서도 좀 연사로 이렇게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았는데 타주는 잘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비하고도 다 대주겠다고 했는데 예. 여건상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이미 민주당이 접수를 했어요. 완전히 접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이긴 했거든요. 옛날에도 그 라널드 레건도 2번 다 이겼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이고 공화당이 정말 영원토록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뉴욕이 이제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됐었죠. 거기서 리 젤딘 후보고 공화당의 리 젤딘 후보가 꽤 선전했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한 5%포인트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뉴욕은 민주당 주고, 뭐 얼마 전에 나온 배심원 판결 보면 배심원 편결 보면 아시죠? 트럼프에 대해서 8,300만 불 물어내라고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뭐 인민재판이죠. 그것도 내용 자세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텍사스주가 지난번에 간신히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겼는데 이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게 막 만약에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예. 선거 장난질.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통해서 장난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누굴 찍겠어요? 민주당을 찍겠죠. 열린 국경 원하는. 지금 바이든도 뭐 국경 닫겠다 코스프레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810만 명이나 들어왔는데 뭘 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선 앞두고 있다고?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 55%는 55%. 그러니까 민주당원 55%는 국경이 아예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요. 아니 케이트 스타인리 같은 사건 그런 사건들은 기억을 못 하나 봐요. 32살 금발 불체자한테 자기 아버지 앞에서 총 맞아 죽고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예? 그것도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프란시스코 산체스라는 그것도 가명이래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5번이나 추방되고 돌아와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어요? 매번 불체자 보호 도시, 피난처 도시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프란시스코 산체스가 작년에만 300만 불을 썼다고 그런다. 소로스가 텍사스주에 있는 5개 좌파 단체들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RNG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렇게 상위 1%, 미국에 있는 상위 1% 바이든 지지율이 84% 이릅니다. 84%. 참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죠. 저희들하고. 그 LGBTQ 플러스를 푸시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소로스예요. 소로스. 예, 소로스. 뭐냐면은 이제 CEI라는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ESG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포춘지 탑 500에 올라 있는 회사들, 기업들 중에서 438개 기업이 그러니까 한 88% 되는 기업이 이 소로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Corporate Equality Index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 뭐 평등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그 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Human Rights Campaign입니다. HRC가 이제 이걸 관할 감독하고 있고 HR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GBTQ 플러스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Human Rights Campaign이. 자, 이제 Human Rights Campaign이 누구한테 가장 후원금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은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으로부터 많이 받아요. 그 오픈 소사이어티 누구 겁니까? 예. 조지 소로스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도 있지만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가 이게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좋은 CRI 점수를 받으려고 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가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기업 탑 500개 기업 중에 438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LGBTQ 플러스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런 머베니 같은 그런 성전환자가 버드라이트 광고 모델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맥주하고 트랜스젠더랑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요새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 띄워주고 있어요. 메인스트림부터 해가지고 온갖 곳에서 다 띄워주고 있는데 뭐 지금 NFL 경기장에도 매번 나가고 뭐 남자친구가 저기잖아요. 캔자스시티 치프스 타이트 엔드 켈시 트래비스인데 근데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지 소로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소로스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판권이 이제 소로스 재단에 많이 넘어갔나 봐요. 예.
소로스 패밀리한테. 그래서 이제 소로스하고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알렉스 소로스하고 좀 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근데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고 타임지 올해 인물로도 뭐 선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한테 또 지지를 해줬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이렇게 18%포인트가 이렇게 스윙한대요. 트럼프 지지하겠습니까? 바이든 지지하겠지. 기득권 편인데. 한때 보수 진영에서 막 좋아했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소로스하고 이렇게 척지나 보다. 근데 예, 소로스 측하고 이게 다시 좀 친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 상대로 안티 트럼프 슬로건을 내걸 거라고 그런다. 바이든을 누가 좋아서 찍겠습니까? 예, 트럼프를 싫어해서 바이든을 찍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2020년 대선이 이제 그랬는데 글쎄 요새는 트럼프를 막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뭐 일부 네벌 트럼프들은 있긴 하지만 물론 민주당원들 중에서는 다수가 아직 있겠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카드를 이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보도요 이게. 포브스지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제 비판하고 그다음에 낙태 이슈는 공화당이 지는 이슈죠. 예, 이기지 못하는 이슈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And hopefully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한테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미국 정치 보면 쇼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이든이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둘의 관계가 이 트래비스 켈시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간의 관계가 가짜다. 이렇게 UFC 베테랑 페이지 밴 댄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가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 그 트래비스 켈시가 뭐 이렇게 그렇게 관심 받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버들라이트 광고 모델이 되더니 이렇게 화이자 코로나 백신 광고 모델이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같이 둘이 이제 사귀잖아요. 이게 predictive 프로그래밍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제 바이든을 지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뭐 미셸 오바마를 대선 후보로 지지할 거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졌죠. 이진 캐럴한테 뭐 성폭행 혐의 그것도 90년대 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진 캐럴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편결이에요. 지금 니케일리가 이제 이 점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트럼프를 상대로. 미국은 뭐 이런 문제 안 겪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진 캐럴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 지금 이제 트럼프가 8,330만 불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뉴욕 배심원단이. 브라이트바르에서 팩트만 딱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90년대에 이렇게 그 성폭행 당했다 그러는데 성폭행 당한 그 CCTV는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90년대 중반에 이제 버그도르프 굿맨이라는 부티크 백화점에서 성폭행을 이제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 여성이. 그것도 2019년에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는 당시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폭행 당한 걸 그 누구도 지켜보지 못했다. 그 세 번째는 그 자신의 책 캐롤이 자신의 책 What Do We Need Men For? 남자가 뭔 소용이 있느냐? 남자 필요 없다. 뭐 이런 책을 2019년에 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리스트에서 뭐 내가 만난 최악의 남성들 뭐 이런 리스트도 있었대요. 근데 이때 책을 내면서 책을 홍보하려고 그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이제서야 하는 거 아니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그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본인도 제대로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2023년에 this question, the when, the date has something I've been constantly trying to pin dow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년도 보통 성폭행 당하면은
그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94년이라고 그랬다가 95년이라고 그랬다가 96년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성폭행 당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그때 성폭행 당했을 때 다나 캐런 블레이저 드레스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트럼프 측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9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이런 치마가 그러니까 그 치마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디자인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잘 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소셜 미디어도 막 그런 글들을 막 잘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w do you know your unwanted sexual advance is unwanted until you advance it?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그런 거죠. 부적절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적절한 거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누구하고 성관계 갖고 싶은데 이렇게 대시를 해야지 그걸 상대방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걔를 통해서 섹스팁 하나를 얻었는데 더울 때는 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라. 그리고 그를 덮쳐라. 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진 캐롤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쟁이. 이거 7번째 보세요. She said she was never raped, telling the New York Times podcast The Daily. 뉴욕 타임스 팟캐스트 The Daily에 출연해서 한 번도 자기는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I have not been rap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굉장히 못된 판사인 거죠. 트럼프를 어떻게든 유죄 주려고 안간힘을 쓴 거죠. 어떻게 이런 거를 안 넣을 수가 있습니까?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다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자신의 고양이를 버자이나, 여성 음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닌 거죠. 이 이진 캐럴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고양이를 누가 버자이너라고 그렇게 짓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것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그런다. The judge wouldn't allow us to put that in. 이걸 못 넣게 했다.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 부분만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그리고 트럼프 측 변호사 조 타코피나에 따르면은 이진 캐럴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2022년 에피소드 Law and Order라고 Special Victim이라는 그 에피소드 Special Victims Unit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하고 너무 비슷하다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제가 이제 Theater and Tricks인데 그 에피소드분이요.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그 버그돌프 그 부티크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캐럴도 이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했대요. 아, 너무 흡사하다고. 근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해가 2019년이거든요. 94년, 95년, 96년쯤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었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주장한 게 2019년.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나온 지 7년 뒤인 거죠. 그리고 캐롤이 굉장히 어프렌티스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예. 트럼프가 호스트였던 리얼리티 쇼죠. 법정에서 이렇게 또 쳐다봤대요, 트럼프를. 1993년 11월에 그 버그돌프 굿맨이라는 백화점에서 성관계를 갖는 그런 그 판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93년 11월로 LG에 이렇게 그 독자 기고란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이제 캐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성관계를 한번 시도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버그돌프 백화점 4층보다 더 성관계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EJ 캐럴이 후원자가 있습니다. 리드 하프만이라는 유대인인데 그 제프리 앱스틴 아일랜드에도 갔던 그런 후원자예요.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EJ 캐롤을. 당연하겠죠. 이진 캐롤. 뭐 이걸로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캐롤 변호사 로버트 캐플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액티비스트고 타임즈업 미투 무브먼트에 미투 무브먼트라고 꼭 뭐 민주당원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또 이제 성희롱, 성추행 혐의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앤드루 코모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가 그리고 그로부터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막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는 나왔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원들이 일부러 트럼프를 꼬꾸라뜨리려고 Adult Survivors Act를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서 억지로 이런 법정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2022년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캐롤이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대부분 사람은 성폭행을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강간을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리트윗을 했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그리고 CNN에서 앤더슨 쿠퍼하고 인터뷰하다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앤더슨 쿠퍼조차 이렇게 이제 다른 장면으로 잠깐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 세금 보고를 몰래 유출한 사람이 5년형을 징계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IRS 컨트랙터 찰스 리틀존이 오늘 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에요. 예. 변호사하고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캐롤 케이스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또 기분이 좀 회복이 됐겠죠.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했을까요? 뉴욕타 와보면은 잘 안 보여요. 쭉 보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제서야 보이네요. 예?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는 어떻게든 그냥 또 이거 뉴스로 안 다룰 순 없고 1부, 2부 계속 썼잖아요. 예? 세금 보고 특종이다 하면서 특종이다 그러면서 후속 기사 챙겨야죠. 예? 자, 그래서 레이첼 매도우 쇼에 나왔어요. 이진 캐롤이. 그래서 레이첼 매도우가 물어봤습니다. Asks E. Jean Carroll what she's going to do with Trump's money. 트럼프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8,300만 불. 근데 이거 아직 안 줘도 돼요. 항소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항소까지는 안 줘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 돈으로 쇼핑하겠다, 같이 쇼핑하러 가자. 그랬더니 막 웃고 좋아요. 이게 바로 MSNBC의 현 주소예요. 한국 한인 언론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한국 한인 언론들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은 거를 이렇게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세히 이런 내용들은 파악 안 하고 그냥 뉴욕타임스 기사도 잘 번역을 안 해요. 거기 길게 깊숙하게 쓰긴 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기사들 번역해서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양쪽 얘기를 다 넣든지 해야죠. 뭐 거의 안 집어넣죠. 보수 진영이나 트럼프 쪽 입장은.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